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죠. 세계적인 그룹 BTS 공연은 이미 끝났고 일정은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표를 던지며 출국장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한국을 더 즐겨봐야겠어. 처음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더, 이틀 더, 결국 일정을 아예 바꿔버리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다 비슷하게 말하더군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난 왜 이제 온 걸까? 더 빨리 왔었어야 했어. 새벽 3시에 혼자 걸어도 아무 일도 없고 길을 헤매면 끝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낯선 아이에게 양말을 신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들은 공통적으로 예상과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단 4일만 있다가 떠나려던 한 사람도 10일, 20일을 더 한국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 하나, 한국이 최고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 며칠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출발 전날 밤에는 반드시 일정표를 한 번 더 열어보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루틴이거든요. 이미 몇 주 전부터 다 정리해뒀어도 또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그제야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답답해 보인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변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여행은 더 편해지거든요. 런던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도 그랬습니다. 앱을 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일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일차 입국, 숙소 체크인, 이동 동선 확인, 2일차 서울 주요 관광지 루트, 3일차 BTS 콘서트, 4일차 오전 자유시간, 오후 공항으로 이동. 완벽했어요. 군더더기 하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시간 낭비 없이 볼 건 다 보고 깔끔하게 돌아오는 구조. 저는 이런 여행이 좋습니다. 즉흥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진짜 여행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 이건 했고 저건 봤고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어야 여행을 잘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한국은 처음부터 계획에 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출장지도 아니고 꼭 가봐야겠다고 벼르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BTS 콘서트 티켓을 구한 게 이번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다가 못 가게 됐고 티켓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어차피 가게 된 거 관광도 좀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알아요. 영국 남자가 BTS 콘서트 때문에 한국까지 간다고 하면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니까요. 한국에 대한 인식은 솔직히 단순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 K-팝, 삼성, 드라마, 음식, 뭐 그런 것들로 알려진 곳이죠.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오래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4일이면 핵심은 다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구글 지도에는 이미 가볼 곳들이 핀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경복궁, 명동, 한강공원, 이동 루트도 시간 단위로 다 정해놨어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데 몇 분, 밥은 어디서 먹고 몇 시까지 다음 장소로 넘어가는지까지요. 저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캐리어도 최소한으로만 쌌어요. 어차피 4일이니까요. 옷 4벌, 세면도구, 충전기, 그리고 콘서트 티켓 출력본. 딱 그것만 챙겼습니다. 짐이 가벼우면 이동이 빠르고 이동이 빠르면 일정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공항 가는 길에도 특별히 설레는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또 하나의 일정을 소화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저는 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닫았어요. 4일이면 충분하다. 계획은 완벽하다. 문제될 건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정이 완전히 틀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통제되지 않는 군중이 싫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반드시 어딘가서 소란이 생기거든요. 밀치고 언성 높이고 줄 세치기 하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저한테는 그냥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유럽에서 콘서트나 대형 행사를 몇 번 가봤는데 거의 다 비슷했거든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제는 무너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어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인원은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곧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소란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잠깐만 기다리면 어딘가서 밀침이 시작되거나 누군가 짜증을 내거나 적어도 언성이 한 번쯤은 높아지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자연스럽게 예상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꽤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조금만 있으면 시작되겠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아 서 있었어요. 누군가를 밀치는 모습도 없고 줄을 새치기 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아직 공연 시작 전이라 그런 거겠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달라지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제가 터질 타이밍을 기다리듯이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고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제야 분위기가 바뀌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까지 소란 없이 움직이는 게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누군가 자리를 잘못 찾아 헤매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앞자리 시야가 가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조용히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살폈습니다. 뭔가 하나쯤은 나오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공연이 끝날 때까지 제가 예상했던 장면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알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감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낯설었습니다. 뭔가 제 예측이랑 다르게 흘러갔는데 그게 딱히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틀렸다고 바로 인정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공연장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저는 그날 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연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이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된 환경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거리는 다릅니다. 어느 나라든 밤이 되면 분위기는 바뀌거든요. 조금 더 조심해야 하고 조금 더 경계해야 하는 시간대예요. 그게 저한테는 그냥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도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늦은 시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숙소문을 나서면서 시계를 봤는데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런던이었으면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솔직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위험해서가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시간이니까요. 이제는 좀 다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리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꽤 많이요. 혼자 걸어 다니는 사람,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지나가는 무리, 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가게들. 저는 잠깐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시간대라면 적어도 긴장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람이 줄어들거나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지거나 뭔가 달라져야 정상인데 낮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더 걸어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일부러 큰 길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어두운 골목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 정도 시간대에 이 정도 골목이면 뭔가 하나쯤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외국인이었어요. 낯선 얼굴이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골목을 혼자 걷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누구도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힐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위험한 게 없는 것도 낯선데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다는 게 또 낯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없으니까 뭔가 제가 알던 공식이 아예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안전과는 다른 종류였어요. 위험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그때까지도 말로 설명이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저는 그 다음 날 또 하나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게 보여도 결국은 비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에는 값이 붙고 친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배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내고 나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뉴판을 보고 먹고 싶은 걸 하나 주문했습니다. 간단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직원이 작은 접시들을 몇 개 가져다 놓았어요. 저는 메뉴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건 추가 메뉴인가? 잠깐. 순간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나한테만 이러는 건 아닌가? 외국인이고 말도 잘 못 통하고 메뉴도 뭔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안 시킨 걸 슬쩍 얹어놓고 나중에 청구하는 거 관광지 식당에서 아예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유럽에서도 봤고 다른 나라에서도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가능성을 먼저 떠올렸어요. 된통 당하는 건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기분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직원을 불렀어요. 말이 통할 리가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접시를 가리키면서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거 제가 시킨 거 맞아요? 라는 표정으로요. 직원은 제 의도를 바로 알아챘어요. 고개를 저으면서 두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뜻은 완벽하게 전달됐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분이 영어로 직접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외국인 손님을 위해 먼저 영어로 말을 건네준 거였습니다. 내용보다 그 행동 자체가 더 기억에 남았어요. 접시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올 때마다 똑같이 웃으면서 놓고 갔어요.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더 물어보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찬찬히 확인했어요. 추가 항목이 있을 거라고 반쯤 확신하면서요. 정말로 추가된 항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문한 것만 있었어요. 그 작은 접시들은 전부 처음부터 포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도 똑같이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었고 아무도 의아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각자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구조, 서비스에는 값이 붙는다는 그 기본 전제 자체가 여기서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걸 인정하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정확히는 길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지도도 있었고 목적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 안에서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지도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는데 볼 때마다 헷갈렸습니다. 역 이름이 비슷비슷해 보이는 데다가 노선이 생각보다 복잡했거든요. 결국 옆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 말을 들은 그분은 잠깐 지도를 확인하더니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정거장 더 가야 한다고 내릴 역 이름은 이거라고요. 여기까지는 평범했어요. 어느 나라든 이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 정도는 기대했습니다. 설명 듣고 고맙다고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설명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드릴게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설명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저는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결국 뭔가를 요구하겠지.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서 자기 동선까지 바꿔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당연한 판단이었어요. 사람은 결국 이익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돈이든 호의든 뭔가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분은 계속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저는 따라가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요구할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부탁하려는 건가? 그리고 결국 제가 가야 할 장소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이제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안내해 드렸으니까. 저는 이미 주머니 속에서 지갑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 왔어요. 한국에 와줘서 감사하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가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영어로 한 말이었지만 그 뜻만큼은 완벽하게 전달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지갑도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었어요. 시간도 썼고 노력도 했고 자기 길까지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뒤돌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현실에서 방금 그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다른 건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서도 안전도 사람도 전부 예상과 달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습니다. 문화가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제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술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감정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데이터로 비교할 수 있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큼은 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살면서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쌓아온 기준이요. 기술은 다르겠지. 이건 확실히 비교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동을 길게 잡았어요.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속도, 안정성, 시간 정확성. 이 세 가지는 어느 나라든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인프라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만큼 격차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저는 자연스럽게 비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비슷하겠지. 그게 제 예상이었어요. 하지만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시간이 정확했어요. 탑승도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고 안내도 명확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는 준비를 잘한 거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자리에서 살짝 몸을 움직여 봤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편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밀함이었어요. 빠른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냥 속도를 올린 게 아니라 그 속도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발 시간이랑 현재 속도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빠르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했어요. 우연일 수도 있다고, 특정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변수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는 거였습니다.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알던 기준이 아니다. 처음으로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원래 돌아가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일정은 끝났어요. 짐도 전날 밤에 다 정리해뒀고 체크아웃 시간도 맞춰뒀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시간을 한번 확인했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흔들리면 불편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택시를 불렀고 짐을 싣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풍경만 바라봤어요. 이제 다 끝난 여행이었습니다. 정리하고 돌아가고 다음 일상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공연장에서 봤던 그 질서, 자정이 넘어도 바뀌지 않던 밤거리의 분위기, 안 시킨 음식을 가져다주고 웃던 직원, 지갑도 안 받고 그냥 돌아서던 그 사람.
하나씩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경험일 뿐이야. 특별할 거 없어.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원래 저는 이런 걸 잘 정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도 그 흐름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붙이고 출국장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계획에 없던 행동이었어요.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 들어가면 탑승까지 충분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지금 들어가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들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 문 들어가면 끝이다. 단순한 여행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봐야 하는데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냥 돌아가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출국장이 아닌 반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항공편을 열었습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더 봐야 한다. 평생 계획대로만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린 순간이었어요. 저는 결국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며칠만 더 머물 생각이었어요. 항공편을 취소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틀 아니면 사흘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그만큼만 더 보고 그 다음엔 진짜 돌아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을 다시 걸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랑 같은 거리였는데 보이는 게 달랐어요. 익숙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장면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더 멀리 가보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이 특별한 곳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나라 전체가 그런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확인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친절했어요. 도시는 여전히 안전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나라 자체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지, 왜 한 번 왔다가 또 오게 된다고 하는지, 그게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 볼 게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경험이었어요. 여기서 당연하게 경험한 것들이 돌아가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계속 비교하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곳과 이곳을요. 그 비교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한 카페 앞에서 잠깐 멈춰 서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었어요. 어딘가에 멈춰 있는 느낌,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는 그 표정이요. 저랑 똑같았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 말을 걸었어요. 왜 안 돌아가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기 아까워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처음으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억지로 꺼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단 4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4일은 제가 알고 있던 기준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단 4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여행이 제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나라였어요.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아무렇지 않은 나라, 식당에서 안 시킨 음식이 당연하게 나오는 나라, 처음 본 외국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를 다시 보게 만든 경험이었습니다. 4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일은커녕 딱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루만 있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머무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